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식품주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삼양식품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삼양식품과 농심 체크 드리면서 요거는 아직 먹을 자리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챙겨드린 이력이 있는데, 오늘은 삼양식품 농심 말고 자, 풀무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풀무원 삼양식품과 농심에 비하면 그동안 그렇게 크게 뭐 관심을 받았던 종목은 아니긴 합니다. 뭐 탄력성 측면도 그렇고요. 그런데 최근에서야 풀무원의 주가가 상당한 시세가 지금 분출됨과 더불어서 일단은 단기 신고가 자리를 250일 신고가 같은 경우는 이미 찍은 자리죠. 단기 신고가 랠리를 좀 기대해 보고자 하는 자리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지금 시점에서 풀무원을 가지고 오느냐라고 한다면 몇 가지 관점이 있죠. 일단은 K컬처 관련주들이 먹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먹히기 시작했다라는 게 뭐냐면 물론 북미 시장 진출하고 중국 진출하고 그리고 뭐 동남아 진출 성공하고 그리고 뭐 오일머니 화장품 쪽으로 좀 들어오고 이런 유입이 실제로 K컬처 신드롬뿐만이 아니라 이게 나아가서 실제 종목들의 실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실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서 개선세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테마성 흐름 이렇게 신고가 랠리 포인트까지 기대하기는 분명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 그런 흐름들이 이전에도 많았기 때문에 뭐 중국발 한양 해지 기대감 뭐 이런 일본의 한국 K뷰티 열풍 이런 게 이번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늘 꾸준히 있어 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실적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던 한국 K뷰티 산업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게 미국 북미 시장에 실질적으로 안착을 잘 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 6월에 처음으로 중국향 매출보다 미국향 매출이 화장품 수출이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21.9%로 중국은 19%로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측면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K컬처, 식품이든 화장품이든 리오프닝이든 의류든 이게 이제 북미 시장으로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이 식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면서 수요가 다소 부진했던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있었던 그 중국의 이런 실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중국향 경기 회복도 분명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자리를 잡고 중국에서도 이런 K컬처에 대한 실적 방향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 쪽 방향도 좀 주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중국의 유동성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중국의 침체 분위기도 풀리고 있는 시점이고요. 한한령 해지 기대감이 형성되는 시점인가 더불어서 K푸드, 컬처 중에서도 푸드, 라면이라든가 스낵류 이런 측면이 중국에도 수출을 원활히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협력 관계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어때요?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수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혜까지 양방향으로 일어나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성을 기대할 수 있는 K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왜 삼양도 있고 농심도 있는데 K푸드를 주목함에 있어서 풀무원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한다면 서울시 일단은 정부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서울라면이 5개월 만에 100만 봉 해외도 공략한다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서울라면 사실 가격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내수 소비의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던 그런 식품이긴 합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최근에 라면이 어찌되었든 뭐 삼양식품 이런 불닭볶음면발 상당한 좀 이슈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맞춰서 이런 측면에 맞춰서 그리고 K푸드에 대한 수출 열기를 올리고 있는 정부 정책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지금 보면 7월 미국 10월 이후로 전 세계로 국내 내수 시장에 국한되었던 서울 라면이 이제는 해외 수출 판로를 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서울 라면, 서울 짜장 이게 맛이라던가 이런 해외 입맛을 얼마나 사로잡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내수 소비에 국한되어 있던 게 이제는 해외로 해외 수출 판로가 열릴 수 있는 기회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일단 서울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포인트를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 한국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뭐 서울 식품이라는 이미지 이런 게 어쨌든 해외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만약에 서울 이름을 달고 식품을 팔았는데
판매 실적이 안 나와봐요. 그것도 그거대로 또 정치적인 또 방향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풀무원의 해외 수출 기대감을 좀 고려했을 때 풀무원 최초 컵라면도 10월 출시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일단 내수로 빠지겠죠. 그리고 일단 해외 판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충분히 풀무원 7월, 10월이라고 한다면 2에서 3분기 실적 구간이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성을 충분히 구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부분이다. 정부가 밀어줄 수 있는 기업이 될 여지가 높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월봉상 기술적인 관점 역시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14%, 21%, 그리고 22%, 복리 빼고 단리로만 계산했을 때도 35%, 거의 57%의 주가 상승이 3개월 동안 나와 주었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주면서 지금 어떤 구간까지 위치가 해왔느냐라고 한다면 하방 박스를 뚫어낸 자리가 지금 나와 주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88,000원, 18,000원이 지금 돌파가 되면서 앞선 매물대 구간을 이제 박스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지지로 잡아주는 구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구간 잡아주면 어때요? 자연스럽게도 목표 구간 22,500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22,500원까지 올라가면 어때요? 앞으로 지금부터 자리를 했을 때 못해도 20% 이상 구간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런 정부가 밀어줄 수 있는 정책적 기대감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월봉상의 박스를 돌파해낸 포인트가 거의 10년 만에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24년 들어서면서 역대급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 박스 구간을 돌파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발 매출도 기대할 수 있고 해외 실적까지 이제는 판로가 열릴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 구간 18,000원 정도 유지가 되는 구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서서히 준비하시는 거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 구간 22,500원까지 짧은 포인트로 잡고 접근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노림수가 깊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라는 말씀하실 수 있죠. 그 대응 포인트 관련해서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채널을 통해서 제가 더 세밀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설명란에 달아드리고 있는 링크 통해서 많은 도움 또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